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나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오직 주의 지혜가 드러나며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돋보이시고 이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차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이 쪼개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일회성으로 교회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 PPT나 이런 정보 전달보다는 좀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정보 전달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노트북을 여기서 열고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제가 방송실과 오늘 잘 맞춰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PPT를 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제가 네이버 포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사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서 오는 또 통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자 잘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어떤 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하였으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적군의 칼날에 죽으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그가 죽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들에게 물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여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우리가 우리 죄로 잘못 때문에 짓눌려 쇠잔해 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한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모토 삼아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차를 보시면 오늘 복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우리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복귀를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공기를 내쉬고 우리가 이 자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 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복귀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서로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PPT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시는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또 이제 생각하신 바가 있을 거고, 그럼 본론은 이 현실 직시는 당연히 뭘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 그 화면이 옆에 나오게 하실 수 있나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좋아요. 그리고 본론은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평안한 때인가요? 아주 긴박한 때일까요? 긴박한 때죠. 그럼 그 긴박한 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훌륭하신 분들께서 많이 해주십니다. 그게 다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 분석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교육을 중시해야 된다,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할 건데, 귀결은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예, 좋아요. 우리가 여정을 떠나는 거죠. 자, 복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저번 정권에서 2018년 6월 13일에,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여러분. 4년 전에 전국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귀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도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저 날짜를 적어놨는데 2018년 1월에 기사 제목이 살짝 보이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남북관계 해방 기대감에 한해서 지금 저기 잠깐 나오는 저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2.1%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만 웃긴가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지금 잘 듣고 계세요? 네, 좋아요. 저게 1월 달의 일입니다. 2월 한번 보실까요? 2월은 평창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월입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김여정 씨에게 저렇게 인사를 건네는, 저 때는 정말 분위기에 휩쓸렸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평창올림픽 준비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됐고, 마치 커밍아웃 하듯이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말을 했던,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한번 보실까요?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이십니까? 분위기 지금 여러분도 같이 타고 계세요? 남북관계 화해 모드가 2월 달에 있어서 75%의 지지율이 있었고, 2월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4월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게 됐죠. 저기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내려보실까요? 6월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살짝 더 올려보실까요? 내려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지금 저길 보시면 파란색, 여러분 오른쪽에 한반도 반쪽에 저 오른쪽을 보시면 서울과 경기도를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죠? 다른 이제 호남은 원래 그런 지역 색채가 강하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한번 더 내려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네, 더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완전히 넘어갔어요. 도지사 선거 결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 선거 결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밑에 숫자 비율 보이십니까? 저게 단 4년 전의 일입니다. 4년 전의 일. 자, 좋습니다.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선거는 언제 있었냐? 2020년 4월, 아니 좀 올려보시겠습니까? 아, 예, 좋아요. 2020년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거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2019년 4월까지 봤어요. 6월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는 2020년 4월에 있는 선거인데, 저 선거, 저 총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완전히 게임이 넘어갔다 싶어서 저때 이제 실언을 하는,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하는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저때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2022년 대선을 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거대 야당이 아직도 유효하고,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2년 더 남았어요. 2년 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부 이제 상권 분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국민께 욕을 먹어도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넘기려고 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언제까지 있다? 앞으로 2년간 계속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적인 어떤 타임라인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총선 전까지 어떻게 달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이제 면전에서 지소미아, 생각나세요? 지소미아 거부하겠다고 한 거 생각나십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 생각나세요? 그러면 일본이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와 패권 전쟁을 하는 그 흐름을 어디에 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교는, 여러분 외교 서적을 좀 읽어보시면, 외교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이다. 예, 맞습니다. 외교는 힘센 나라한테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삐끗했던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보실까요? 2019년 8월에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가 되고 나서, 저때 당시 아마 원내대표였을 겁니다. 그 나경원 대표가, 의원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프레이밍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도자료를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누구죠? 조국 사태가 저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같은 달에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본격적인 조국 딸 특혜에 대한 촛불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때 이 나라가 이제 조국 때문에, 왜냐하면 저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려보실까요? 자, 9월에 이 전국에서 시끄러워질 때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지명을 강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다. 저기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자인 동시에 남자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 동시에 저녁을 먹고 있다, 이런 것과는 똑같아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영국에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론이, 이게 뭐지? 먼저 이념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본격적인 위기감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왜 저렇게 하지? 긴가민가 하지만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어떤 시점이 돼요. 그래서 저 사태,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소위 말해서 진보 지식인들도 커밍아웃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지를 철회하기 하게 됩니다. 내려보실까요? 그 다음 달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달에 이제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동시에 어디에 모였죠? 서초동 법원 앞에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또 완전히 두 갈래로 벌어진 것 같은 사태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촛불 국민, 그러니까 촛불 혁명에 동의하는 국민만 국민으로 여기는 것 같은 이제 평가르기를 자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려보실까요? 11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보시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누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에 나라가 그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수처. 그래서 윤석열 이름을 부르면서 공수처 잘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려보실까요?
그 다음 12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또 지소미아니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저때 당시에 당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십니다. 삭발도 하시고 단식도 투쟁하세요. 기억나세요? 저때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것 같은 정말 대단한 투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려갔던 저 인상적인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원외 투쟁을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 집권 여당은 어떻게 했냐면 같은 12월에 내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헌 논란에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때도 공수처, 국론이 분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몇 프로? 50%.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임기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끝까지 퇴임 전까지 약 40%가 넘는 지지율을 상회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잊히고 싶다, 잊힌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했죠? 지금 본격적으로 SNS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제 끝났지만 이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과 상징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저 지지율은 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저렇게 높았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뭘까요? 코로나. 저 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약 3년 동안 고생을 했죠. 자,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저 때 당시에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한 명 한 명 추적해서 거의 이름과 주소만 말 안 했을 뿐이지 신상 정보를 전 국민적으로 알렸어요. 그죠? 추적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참 저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때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우리가 대선 때는 어떻게 됐죠? 하루에 몇십만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놀러 가실 분 놀러 가시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한 역설 같습니다. 내려보실까요? 2월에 보시면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인영, 이제 저 사람이 저때 당시 의원이었는데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갔죠. 저 의원이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로 저때 당시에 집권 여당이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뉴스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미지를 누르시면 돼요. 네, 좋아요. 저기 보시면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 동일임금, 저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저때 이제 고 박원순 시장도 안 해도 될 말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공개적으로 해왔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저기에서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저기에 패권을 재편한다고 했을 때 언론 앞에 뭐가 있죠?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죠, 그죠? 저건 개신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공산주의 이론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공산주의는 즉 뭐냐면 기독교 핍박입니다.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했을 만큼 한국의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좌경화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저 말을 저렇게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전국의 대다수의 성직자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자, 좋아요. 다시 Alt 탭을 누르셔서 Alt 탭을 제 화면이 네, 좋습니다. Alt 탭 네, 내려보실까요? 3월 달에 보시면 이제 저건 짜파게티 먹고 웃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저 밑에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렸던 50대 주부가 수갑을 찼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저때 당시 정말 국론이 분열이 심했어요.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률 씨를 비롯해서 진보 좌파 지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진중권 씨죠. 그죠? 자, 4월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거는 4월 뉴스는 아니에요. 뒤늦게 알려진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이제 논하실 때, 크리스천들과 대화하실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이 사람의 현실 인식 수준과 여러분의 현실 인식 수준을 맞춰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넌 지금 한국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랬을 때 철지난 이념 전쟁으로 치부하면 그분과는 말이 안 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가 깊게도 안 될 거고 여러분이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이 항상 상존해 있고 적화 통일의 그 기조를 절대 바꾸지 않는 북한과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약 6만 명 정도가 있다고요. 예전에는 제주도 바다에 이제 몰래 수영해서 와가지고 모스부호 보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한국에 간첩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보시면 2020년 총선에 야당을 참패를 시켜라.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간첩에게. 그래서 또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라. 검찰의 힘을 빼라.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지령이 내려왔다는 걸 나중에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내려볼까요? 4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의 전략가로 통합니다. 전략가. 그래서 저분이 2020년 4월 아주 중요한 총선에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려볼까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저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이 한반도 반쪽 사진 보시면 서울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선거에서는 울산도 다 넘어갔고요. 부산도 다 넘어갔었어요. 근데 조국 사태 이후로 점점 경북 경남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가 다 거의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참패한 이유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각자 전문가들의 말은 있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고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2년 동안 저때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사태가 바로 저 선거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내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선거 제대로 된 건가 한번 알아보실 분들은 저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걸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약간 좀 어려운 책일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선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선거가 과연 깨끗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해커의 지문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선거는 언제 있으냐, 이제 1년 뒤에요. 1년 뒤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 선거가 있기 전까지 또 이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교회가 이제 언론에서 언론 지형 자체가 교회를 싫어하는 언론 지형이기 때문에 교회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6%거든요. 근데 그 6%가 언제 만들어졌냐?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급속도로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이 커진 시즌은 이 코로나 팬데믹 2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제가 꺼낸 뉴스는 그나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얼마나 방역에 앞섰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내려보실까요? 6월에 보시면 법사위를 가져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국회에서 중요한 부서들이 몇 부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서로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법사위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규모는 적지만 국힘이 이제 여당이 되죠, 그죠? 이 여당에서 자기들이 덩치는 적지만 법사위를 최소한 이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법사위를 뭐랄까요? 반서구 문명적인 어떤 법안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이 정당이 가져가면 많은 게 힘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저 때도 결국 법사위를 왼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이죠. 저 때는 이제 180석 했는데 180석을 차지했고 법사위도 가져갔고 지지율은 50%를 넘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공개념 하겠다, 뭐 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만 안 하고 다 인터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기독교인들조차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인권위가 저때 2020년 6월에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입법을 추진합니다. 자, 내려보시겠습니다. 7월 달. 네, 그래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맞죠? 제 성함을 잠깐 헷갈리는데,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전문가일까요, 여러분? 헌법재판관이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거 통과되면 설교,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집단 감염이 커지면 또 찍어 눌렀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풀었다가 쿠폰 발행했다가 기억나시죠? 그 사단을 우리가 2년 동안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소모임 오후 6시부터 다시 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좀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저때 당시엔 저렇게 우리가 순응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달 지나서 2020년 8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지금 그 유튜브 코리아에서 팬데믹 관련한 정책이 유튜브 코리아 내부에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3년 동안 찍었던 코로나 관련 영상은 제가 다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제가 경고 한 번 먹고 이 채널이 일주일 정지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정지되고 2번 정지되면 뭐 13만이고 100만이고 채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 돌렸어요. 근데 제가 저 때도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거 보시면 예배당에 노인 8명이 모였다고 벌금 100만 원. 기억나십니까? 근데 저때 당시에 교회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했는데 저때 당시에 이제 바로 내려보실까요? 보세요. 저건 8명 모였다고 시골교회에 저렇게 벌금을 매겼는데 동시대 때 뉴스입니다.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보시면 저기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 어떤 뮤지컬은 700석 객석이 연일 꽉 찼다고 합니다. 그죠? 마스크를 썼으면 된 거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대에서 앙상블과 주연 배우 한 40명, 한 40명 정도 될 텐데 침 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가대는 마스크 써야 되는데 저분들은 생계라는 이름으로 침 튀면서 서로 얼굴 보고 땀 흘리고 40명이 뛰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때 영화 250만 누나 또 내려보실까요? 좀 내려보실까요? 종교 금지 공문 무시하고 강행한 청주 무슬림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그렇게 저널리즘 하면서 2, 3년 동안 무슬림 행사나 이슬람 사원에 잠입 취재해서 기사 쓴 기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정의에 취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문화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노인분께서 8명 계시다고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100만 원 벌금을 냈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2020년 9월 한번 볼까요? 정부, 교계의 모레부터 교회당 예배 인원 제한 완화 가닥, 뭐 저런 왔다 갔다가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 내려보실까요? 3호 어묵이라고 하는 주부가 계십니다. 주부가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썼는데 저분이 제가 저분 책을 읽어봤을 때 사상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있는 글을 쓰는데 저분의 은사가 달란트가 뭐냐면 글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 3호 어묵이라는 농객이 이제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어떤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부동산 정책에 아주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고 전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농객으로 드러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내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국민이 불탔는데 대통령은 33시간 후에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 발표. 저거 뭔지 아시죠? 지금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서해 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엄청난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저때 당시에는 아주 큰 뉴스였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심,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서욱 장관은 저때 뭐라고 했냐면 시신을 불태운 건 코로나 방역 차원으로 추정된다. 이거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이 저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봐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내려보실까요? 이인영 씨, 아까 보셨죠? 이인영 씨는 어떻게 했냐면 엽기 살인극을 보고받고도 평화, 통일, 대화를 주창하고 있었다. 자,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국민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에게 피살을 당했는데 공영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사설을 쓴 내용인데 저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대법원장, 저 여자분 문제가 많았죠. 아주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뜨아했는데, 저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극좌 모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어떤 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왼쪽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좌파가 어떤 프레이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독재다, 검찰만 뽑는다. 일단 그것도 팩트가 아닐 뿐더러 저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시민단체나 우리법 연구회나 편향된 인사를 뽑아왔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아마 아주 매우 놀라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월달 한번 볼까요? 광화문은 막았어요. 광화문은 또 시위할까봐 국민의 어떤 그 사상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광화문은 차벽을 세워서 막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서울대공원 놀러가는 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런 사실들을 까먹어요. 저거는 지금 뭘 말하냐면, 저런 뉴스를 아무리 내보내도 개신교에 대한 프레이밍이 자행된 2년, 3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까먹고 내가 욕할 타겟을 찾는 겁니다. 그 타겟이 지금 개신교가 된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600m 가는데 6번 검문을 했다. 저거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뉴스를 찾아보시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 저랬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신문, 이걸 칼바르트라고 하고, 전 개인적으로 칼바르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라 돌아가는 이 시세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집회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차벽을 세워둔 사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낙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주요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 낙태, 이런 부분인데, 저때 이제 이 임신 14주까지 허용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머리를 맞대서 이건 생명이고 이건 생명이 아니야, 이걸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4주까지 괜찮으면 14주 1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4주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14주 1초나 3분 지나면 그건 생명일까요? 14주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22주도 되고 나중에는 더 많이 되고, 이제 태아의 생명도 경시하고 인간이 생명을 규정하면 인간이 뭘 규정하게 됩니까? 죽음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어떤 유명 배우가 안락사를 스스로 선택한 뉴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명도 인간 마음대로, 죽음도 인간 마음대로.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런 PC주의적인 열풍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심각한 사안들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아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래서 저때 당시 이제 쿼드가 또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것도 이제 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줄이 아닌 좀 다른 줄을, 자꾸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내려보실까요? 시신 수습 못하고 북미 호응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고 종전을 어떤 식으로든 서류로 그렇게 사인 한 번이 딱 돼버리면은 논리적으로 한반도는 이제 전쟁국가, 휴전국가가 아닌 겁니다. 종전이 된 국가면 그 명분과 그 논리로 어떤 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이제 휴전 상황도 아닌데 미군이 왜 있어야 돼?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군이 철수하고 1년 뒤인가요? 적화가 바로 됐거든요. 여하간 내려보실까요? 비핵화 3년. 근데 이제 북한은 3년 전에는 전 국민적으로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이래서 야, 새 세상이 왔다. 그때 당시에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땅값도 뛰고 이랬거든요. 근데 3년 만에 ICBM,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평화 거짓 선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목도할 수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으면 원전에 대해서 정권이 찍어 누르다 보니까 출근 날도 아닌 전날 밤에 공무원들이 가서 공무직 파일을 444개를 삭제를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때 당시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분이 최재형 의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려보실까요? 나라가 말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자녀들이 수시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밑으로 내려보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진중권 씨가 이제 6.25 북침설은 놔두면서 5.18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있다고 처벌을 하느냐 이러면서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 정권의 이런 작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그 여론이 형성되는 내러티브가 저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반지성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눌렀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적인 분노와 공감과 그리고 윤석열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서사가 만들어졌다.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윤석열과 나오나 뭐 이런 국민적인 많이 답답했는데 우리를 풀어준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내려보실까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광화문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저 기사는 제목을 언론사에서 바꿨는데 한쪽은 집회를 못하게 하고 한쪽은 열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려보실까요? 내려보시겠습니다. 네, 저때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게 됩니다. 저때 정말 나쁜 게 2017년에 전 국민이 전 국민적인 선동이 자행됐을 때 저 사람은 저기서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제 판결이 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런 걸 봐도 국가적 좌경화가 뭐냐면 저런 걸 봐도 분노하지 않고 한번 욕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좌경화가 된 겁니다. 내려보실까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그래서 저때 또 난리가 났죠. 또 내려보실까요? 네, 또 저런 난리가 아닌 말들 직무를 배제해버리는. 그래서 밑에 내려보실까요? 저 권경애 변호사가 좌파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런 몇 번의 작태를 보고 완전히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서서 저분이 책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국 사태와 문 정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시면 저분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분이 소위 말해서 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했는데도 자기가 신념으로 돌아서고 문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 선 분이에요. 내려보실까요? 12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헌법 정신 지키겠다. 저 때부터 저분은 심각한 위기의식과 현실인식을 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셉션의 여자 주인공 아시죠? 저분이 성전환을 해서 남자가 됐다. 그래서 커밍아웃 했던 뉴스가 메인 기사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하게 반대를 하실 텐데요. 지금 특히 대한민국 10대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 레즈비언을 찬성하시고 지지하는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저런 뉴스가 메인에 걸리면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부동산. 지금 저희 2030 세대나 알파 세대는 돈을 우리가 월급 받아서 수도권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자, 내려보실까요? 예배 못 보는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어떤 불만.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을 고하라는 신호를 줬다고 하고 원내대표는 기습상정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독재당 유신 때와 뭐가 다르냐. 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망치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 밑에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5.18 왜곡처벌법도 대북전단 금지법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초강수다. 저때 당시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영상도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톤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하간
그리고 저 환하게 웃고 있는 거 보십시오. 장관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정책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이 도래한 겁니다. 2021년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한국의 어떤 게 위기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의 본질적인 위기는 무슨 법 막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구수. 맞습니다. 인구수가 있어야 무슨 뭐 시위도 하고 나라도 생기고 취업도 하는 거예요.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책을 다시 한번 검사했을 때 2021년은 0.7명까지 떨어진대요. 지금 0.8명이거든요. 근데 2021년은 0.7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39%로 최다다. 지금 한국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1인 가구가 4인 가구 있어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그렇게 식사하는 도덕책의 그림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야? 엄청 상관이 있죠.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지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현상 유지만 해도 이게 양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국의 청년들 인구수가 급감하는데 교회 인구는 당연히 떨어지죠. 안 그래도 썰물처럼 청년들이 빠져나가는데 청년들의 인구수 자체가 이 파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90년대를 향수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흥은 찾아오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집값 뛰었다, 19년이 걸린다, 못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9만 명을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를 굉장히 크기를 키웁니다. 정부가 다 해줄게, 정부가 다 해줄게. 이게 여러분 좀 더 공부하시면 이게 무슨 논리가 되냐면 아빠와 엄마,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이 양육을 하고 신앙적 교육을 하고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는데 아빠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의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아빠는 어떤 걸 투영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어떤 우리 정서적인 교감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인간이 만든 정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를 계속 키웁니다. 파이를 키워요.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9만 명을 더 늘렸다.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이낙연 씨는 이제 당내에서 문빠라고 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지지 성향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보실까요? 거리두기 지키다 거리 나앉게 생겼다. 이제 여론 자체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내려보시겠습니다. 주거 문제 송구. 이제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을 여러분 한국에서 몇 번만 할 수 있죠? 한 번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이한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한번 국정 운영을 하는 걸 한번 싹 봤어요. 그래서 최적화로 자기가 정권 차지하자마자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최적화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는 일해서 부동산 실패했어. 그래서 부동산만은 자신이 있어 했는데 2021년에 뭐라고 해요? 부동산 첫사과. 그래서 지금 사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음모론으로 보실 텐데 일부러 중산층의 힘을 빼려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중산층의 힘을 빼려고 해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술에 협박을 하는데도 비대면 대화하자 저렇게 순박한, 제가 외교는 뭐라고 했죠? 현실이에요. 근데 저런 순박한, 종이에 서명 몇 번 했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그런 단순한 순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닫는다. 경제 위기입니다.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강요는 문제 많다고 확신한다. 내려보실까요? 자, 성평등, 성인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토픽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종합계획, 지금 서울시 교육감 또 넘어갔죠? 그죠? 내려보실까요? 정보 논리로 보호 해체하지 말자. 지금 소양강 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체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보실까요? 보십시오. 공무원이 110만 명입니다. 울산 인구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울산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내려보실까요? 저게 다 우리들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합의하면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 이제 변경을 추진한다. 이 PC 젠더 이데올로기가 5년 동안 얼마나 자행됐는지 이제 제가 예능 뉴스와 요즘 뉴스, 이 MZ 세대 청년들, 우리가 이 청년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입니다. 성. 사탄도 성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도 거룩한 성 개념입니다. 성에서 만난 거예요. 외나무가 성입니다. 자, 보실까요? 엄마 아빠 합의 땐 성도, 엄마 성도 물려받는다. 내려보실까요? 인권이 이제 박원순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 결론했다. 인권이 특징이 이제 좀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곧바로 안 하고, 기독교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거의 동의를 안 해주시고,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다고 엄청 얘기는 하는데 탈북민 소수자 인권은 거의 모른 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내려보실까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자로 고발한다. 이런 저런 어떤 역설적인 일들, 내로남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던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2월입니다. 개신교 정말 민폐다. 시민들 분통이죠. 자, 저게 얼마나 언론의 프레이밍에 자행된 국민의 어떤 세뇌인지 보십시오. 바로 밑에 내려보실까요?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런 뉴스는 본인이 검색을 해야 나와요.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북한에 사무실 짓겠다는 한국방송. 한국방송이 최근에 차별금지법, 교회가, 기독교계가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막냐? 자기들이 분석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이해 집단의 그 명분화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다. 이 시사 저널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방송에서 지금 그런 어떤 극좌적인 성향, 합리적이지 않은 성향으로 논조를 잡고 그렇게 어두운 음악 깔고 자막 달고 PPT 전문적으로 달고 이러면 TV만 보는 국민들은 아 저렇구나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왜? 화면이 깨끗하니까. 유튜브는 그냥 방송 장비도 허접한 것 같고 한 명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아 이거는 비전문가야. 근데 KBS는 아우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화면도 깨끗하고 화질도 좋고 아우 이 구성도 아주 뛰어나고 배경음악도 뛰어나고 카메라 어떤 무빙도 아주 기가 막히네. 이게 더 사실적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프레이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비정규직 95만 명 폭증했다. 정말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 말이죠. 내려보실까요? 술집 문 닫자 2차는 모텔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에서 특히 그런 기사를 많이 냈는데요. 팬데믹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의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교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 할까요? 그때 엄청나게 음란물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는 모텔에서. 제가 맥시멈으로 오늘 부여받은 시간이 80분이거든요. 그거 타이머 맞추고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한미훈련 축소한다. 지금 서울시도 문제가 있죠?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덕도에 출동을 한 거예요. 보궐선거 앞에 두고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어딜 가요. 해당 지역을 막 갑니다. 화살표 하면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럼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내려보실까요? 기업 일자리 처음 줄었다. 기업 일자리가 줄었다. 이 심각합니다. 내려보실까요? 이제 3월이죠. 3월. 4월에 지금 선거가 있는데 3월까지 왔습니다. 방역의 두 얼굴. 여의도 현대백화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인파 여러분 기억나세요? 방역의 두 얼굴이다. 내려보시겠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못 자른다. 200여 곳에 친문의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한 명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식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공기가 바뀐 것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 긴장을 푸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공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맞춤법을 모른다. 안 그래도 얘네들이 독해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그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퇴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 내려보실까요? 저 때 뭐가 터집니까? LH가 터집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더 내려볼게요. 그리고 저 때 언론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국민들이 알 권리를 하나하나씩 자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 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석학과 전 세계적인 언론인이 대한민국 왜 그러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법 너네 그거 통과시키면 아니 큰일 나. 너네 왜 그래? 자유민주주의잖아. 왜 그래? 엄청난 난리가 났었어요.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멋진 말을 했어요. 경기도민은 신용도 안 보고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은행들 당혹. 자,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자, 4월입니다. 내려보실까요? 선관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원 9명 중에 무려 7명이 친여 성향이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내려보실까요? 자, 결과 보십시오. 지금 2018년에서 지금 2021년이니까 3년 지났습니다. 저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서울 밑에 내려보실까요? 부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실까요? 저거 보세요. 더 내려보실까요? 지금 이게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내려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저거 보시면 이제 저거는 뭐 너무 비등비등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해석하는 바가 다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아까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4년 전 기억나세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울과 경기, 인천 한번 보십시오. 강원도도 거의 지금 빨간색이 많고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도 4년 전엔 다 파란색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또 내려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연 씨가 이제 도지사가 되셨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 아닌 게임이 진행이 되었다. 복귀가 되십니까, 여러분? 되세요? 재밌으십니까? 자, 내려볼까요? 이제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현실 즉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남녀 갈등입니다. 남자, 여자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없애야 할 적폐로 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게 지금 국민일보에서 2021년인가요?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제가 핵심 내용만 써머리했습니다. 보실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가 한국 사회 남성과 여성 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밑에 문단, 그동안 전문가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취업난 등 청년에게 가혹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주로 지목했다. 근데 여러분, 직접 MZ세대가 너네 왜 그렇게 갈등이니 물어보니까 뭐예요? 커뮤니티. 여러분, 커뮤니티 문화 아세요? 커뮤니티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지금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 문화를 거의 몰라요. 남녀 갈등이 첨예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 지금도 한번 보세요. 남자 여자 성비 한번 보세요. 근데 MZ세대에서 여자분들의 갈등의 그 핵심 요소가 페미니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 페미니즘의 이론의 사상적 어머니는 시몬드 보부아르로 공산주의 어떤 그 형태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를 구조적으로 페미니즘을 내가 열심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MZ세대의 청년,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자분들 자체가 90년대, 70년대 뭐 우리가 유관순 누님부터 시작해서 여자분들이 나라를 지킨 게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자분들이 많이 이 복음화를 진행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여자분들이 캠퍼스와 중고등학교와 하물며 초등학교부터 커뮤니티 문화와 미디어 문화에서 복음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 페미니즘은 구조적으로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자가 피해네, 여자가 차별이네. 여자가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복음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모 교회는 10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성 비하 같은 발언을 하나 설교 때 지나가면서 한번 했나 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여자 청년부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 했죠. 목사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다 드려요. 이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때 일부러 보라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왜죠? 여성 인권. 당신 실수했어. 당신 설교자 그 단어 빨리 공식 사과해. 이거예요. 죽이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따님들도
목사님이 아주 이 사역에 바빠서 정신없다가 나중에 식탁에서 오랜만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얘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땐 이미 늦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내려보시면 18세에서 24세 여성의 여러분 비혼 출산, 결혼을 안 했는데 출산하는 거 나 대체 오케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율 몇 프로요? 지금? 82%. 그러면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경적 성 가치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들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성경적 연애 결혼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 성 가치관을 얘기하면 꼭 여자분들 중에 한두 분씩 일어나서 나가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나가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런 나갈 수 있는 여자분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좋아요. 잠깐만요. 사실혼, 비혼, 동거인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가족 개념 확대. 저 법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아야 될 법이 산적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혼, 비혼, 동거를 해도 결혼에 부합한 법적인 효능을 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MZ세대가 결혼을 할까요? 동거를 할까요? 근데 무려 MZ세대 67.4%가 동의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별로 여성의 76.8%. 보세요. 여성분이 지금 76%고 남자가 58%. 여자분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항 역시 18세에서 24세 여성 78.4%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복귀했죠, 우리가. 복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합니까? 책 사자님, 네 의견을 말해봐.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니? 젠더입니다. 남녀 갈등이에요. 사탄은 카테고리에 나눠놓지 않습니다. 연애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 그러면 사탄이 그 연애를 매개 삼은 거예요. 내가 페미니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랑이 식어져? 그러면 그 매개를 사용한 겁니다. 사단은 카테고리에 나눠서 야 이거는 들어가면 반칙이야. 사단은 그 반칙이 없어요. 대선 직전 SNS 사용자가 느낀 최고의 갈등은 젠더 갈등. 대선인데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젠더 갈등. 이걸 교회가 복음으로 해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해줘야 된다고요?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 내려보실까요? 섹스리스 확산,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미래예측 서적을 보시면 10년 전부터 미래예측 서적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진국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이 성관계를 안 합니다. 하는데 안 해요. 왜죠? 성관계보다 얘네들이 누릴 컨텐츠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빠지거나 스마트폰 중독이 되거나 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욕 자체가 줄었냐? 통계 보면 성욕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내가 너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 후 성관계를 배우자와 하는 거다. 이렇게 김 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이제 먼 나라, 정말 우주 다른 행성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관계도 안 해요. 근데 해도 결혼에 대한 개념 없이 프리섹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뭐라고요? 성관계 자체를 안 한다. 할 마음이 없는 여자, 할 사람이 없는 남자. 지금 이게 연애 때부터 지금은 남자들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성경적 성 가치관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연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녹음기 켜고 데이트해요. 아세요? 남자를 적폐로 본다고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은 썩었어. 이 제도, 가부장 제도 자체가 썩었어. 그러니까 남자도 적폐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계급투쟁처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여자분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건 지양해야 돼요. 내려보실까요? 두 번째가 아까 말한 인구수 급감입니다. 인구수 급감.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남녀 갈등 풀어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인치셔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건 우리가 지금 급한데, 이게 진짜 급하다고요. 두 번째, 인구수입니다. 볼까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17년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한 세대 간 인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되게 신기해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항아리 안에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미쳐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엄청 많죠? 그래서 비아냥거리시는 분 뭐라고 합니까?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많다. 비아냥거리잖아요. 교회가 엄청 많죠? 복음적인 어떤 기독교인 엄청 많죠? 근데 자살률도 1위죠? 노인 빈곤율 1위죠? 노인 자살률 1위죠? 결혼은 또 안 하죠? 애도 안 낳죠? 근데 교회는 많죠. 근데 다음 세대 부흥은 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모른다고 제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총인구 5천만 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도 2034년이다. 당초 예상보다 10년이 빨라졌는데 지금 저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60대 인구가 2030을 추월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우리가 지어놓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60대면 뭐죠? 여러분 뭘 한다? 네 글자. 정년, 퇴임. 그러면 고정 수익이 없어지죠? 지출을 줄이겠죠? 근데 교회의 허리가 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기성세대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 인구 피라미드가 그대로 건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뭘 지금 반대합니까? 11조를 왜 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현실적인 얘기일까요? 하지 말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우리가 그리고 우리 MZ세대 정서는 뭐냐면 한 교회를 내가 평생 섬긴다는 개념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연봉에서 이 정도를 왜 해야 돼? 이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근데 인구수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60% 한번 보십시오. 결혼하더라도 아이 가질 필요가 없다. 작년 출산율 0.8명인데요. 지금은 0.7명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작년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서 첫 인구가 감소했다. 내려보실까요? 신혼 5쌍 중 1쌍은 무자녀다. 12개월째 인구가 줄어든다. 저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아내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9년 빨리 온 인구 데드크로스, 내수, 재정, 연금 줄줄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진짜 본질적인 위기는 장기적인 위기거든요. 단기적인 위기에 발발거리면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장기적인 진짜 본질적 위기를 간파하고 그걸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한번 빨간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성이라는 세속주의 쓰나미. 자, 제가 우리가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성이고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단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현실직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복인 듯 여성복인 듯 올 가을 겨울 트렌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년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성별 유니섹스 옷은 그나마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제 남자가 치마를 입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인기 아이돌이 입습니다. 감이 오세요? 지금은 모르시잖아요. 애들에게 정신적으로 잠재식적으로 쌓이는 이 가치들이 점점 쌓여 있어서 3년 뒤 5년 뒤 우리가 복음주의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복음적으로 이 기류를 바꾸지 않으면 3년 뒤 5년 뒤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 하겠다는 청소년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걷잡지 않으면 뭐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됐듯이 애들이 성전환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반대하면 이건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정부가 아빠 역할하고 부모를 뜯어놓는 법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프레이밍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왜 현 정부 칭찬 엄청 하면서 왜 동성애 저거에만 저렇게 꽂혀있냐, 그거는 헌법적 가치체계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하나의 문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열리면 그 뒤에 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남자 여자 구분 않고 젠더 뉴트럴 움직임,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려보실까요? 이제 공연계 보겠습니다. 공연계 젠더 프리 선두주자, 이제 저 뮤지컬 배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야 왜 그 주인공을 남자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주인공은 그냥 상관없어, 성별은 상관없어, 이런 트렌드가 앞서가고 진보고 인권 함양이라는 어떤 프레이밍이 지금 공기적으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영적 세뇌를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려보실까요? 또 공연계 보실까요? 젠더 풀이 넘어 캐릭터 풀이. 이제 정체성 자체가 다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젠더 풀이를 허하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문화 연예계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명 연예인이죠. 지드래곤이 뭐라고요? 젠더리스 스타일. 파격도 파격. 그러면 내가 예술가 병 걸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홍대 가면 홍대병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보헤미안 병 걸려서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앞서간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먼저 강남에 소위 말해서 압구정 청담동 아들 딸들이 유행을 선도합니다. 그걸 연예인들이 따라합니다. 그걸 대중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연예인들이 따라갑니다. 대중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젠더리스 문화가 연예인들이 저렇게 프레이밍을 하면은 아직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애들이 교회는 1시간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일주일 내내 저런 문화를 접한다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저거 여자분들 그 머리 곱창 밴드 하시죠? 저거 이제 남자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보시면 이제 넥타이를 맸다. 그러면 사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걸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 너무 극단적이야. 뭐 저런 거 갖고 무슨 이념이고 위기고 너 같은 애 때문에 개신교가 망하는 거야 라는 댓글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자, MZ 여성들이 맵다. 자, 치마 입고 핸드백 든 남성. 이 개념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 자체를 흔드는 거. 자, 이제 저런 뉴스, 저런 문화계, 패션계와 연예계와 영화계와 공연예술계가 미술계가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쓰나미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몰아오고, 그리고 팬데믹 3년 동안 공교육이 무너져서 애들이 음란물에 중독이 아주 많이 된 어떤 그런 뭐랄까 이야기도 있고, 종합적으로 아주 종합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덮쳐왔다는 거예요. 3년 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쓴 글인데, 레즈비언 부부 키스씬이 저 애니메이션에 있어요. 저게 픽사에서 맞네요. 픽사에서 만들었는데, 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감동적일까요? 안 감동적일까요? 엄청 감동적이죠. 프로페셔널들이 만들었는데. 그 말은 뭘까요? 감동적인 이야기 99.9%, 여자가 여자와 뽀뽀하는 거 0.01%,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잠깐 지나갑니다. 그게 문화예요.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근데 똑같은 지금 영화인데 제목을 달리 뽑았습니다. 무한한 공강 저 너머로. 저러면 사람들이 어떤 영화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 게시판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모르고 우리 자녀들 보여줄 뻔했는데 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고, 모르고 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내려볼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7월에 대한민국에 게이 예능이 나옵니다. 게이 예능이. 이제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흐름을 아시겠어요? 저는 교회 안 사역자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닐까? 제 착각이죠. 섣부른 일반을 하면 안 되죠. 우리 더크로스 처치 같이 앞서가는 깨어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근데 대다수의 교회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사역하기 바빠서, 역설적으로 사역하기 바빠서 다음 세대가 뭘 사탄의 설교를 뽑아 먹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게 저게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런 예능이 대한민국에서 런칭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OTT 플랫폼이 많아졌기 때문에 PD들도 생계와 평판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런칭하는 프로그램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부러 저렇게 자극적인 예능을 만들고 사람들이 욕하면서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일단 자기 예능이 1차적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드라마 보시면 첫 회 때 남자 복근 열고 키스씬하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관심을 받아야 돼요.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는 밀도가, 사탄적 밀도가 네스킥 10스푼이면 한국 예능은 그나마 한 4스푼 이 정도였어요. 근데 넷플릭스와 이제 다른 한국 OTT가 넷플릭스라는 국제적 어떤 플랫폼과 싸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사탄적인 어떤 요소, 반성경적 요소를 더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야해지고 더 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잠깐 올려보실까요? 혼숙을 합니다. 남자 여자가 수영복 차림으로 만나요. 그래서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 게임을 하고 게임 우승자에게 혼숙 어떤 지정권을 줍니다. 침대를 처음 만난 남자가 이제 침대 이렇게 딱 3개인가 4개인가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능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유튜브로 이런 거 3분 5분짜리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꼰대 같은 아저씨가 얘기하면은 이 반발감이 일어나죠. 그리고 애는 안 낳고. 내려보실까요? 마녀사냥, 이 예능 프로그램, 뭘까요? 그 연예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이 많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혼전순결이나 성경적 성가치관을 비우는 한두 마디가 10년 동안 쌓였다? 그러면 애들은 그걸 촌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또 지금 런칭을 한다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남성 간 동성애 다룬 드라마가 12세 이용합니다. 또 OTT에서 흥한 시멘틱 에러, BL이 뭐냐면 보이가 러브, 남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게이물이에요, 게이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저 이런 말 하는 거 집단소송 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드라마 대중화 물고투이나 또 보시면 동성애 코드, 이런 여자분들 동성애 코드도 있고요. 내려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 뭐냐?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대중적인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된 건 뭐냐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영화 기억나세요? 혹시 데이트라고 착각하고 저 영화 연인과 함께 보신 분 계십니까? 저런 게 문화 전쟁이에요. 저게 영적 전쟁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예능 PD와 영화 감독들이 저런 거 먼저 문화적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내려보실까요? 아가씨 2016년 박찬욱 감독 영화입니다. 내려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민희 씨나 이 김태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여배우와 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를 보니까 동성애 코드는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청소년과 이 팬분들이 이런 영향을 자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화 감독이 엄청난 미장센과 아름다운 미학적 장면으로 배경음악 넣고 아주 아름답고 자극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걸 너무 아름답고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예전의 영화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영화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해서 어떤,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가치관 변화하고 싶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기획자의 의도가 있는데 너무 모르고 흡수하는 거예요, 비예술가분들이.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팽수, 2019년 팽수 열풍 아시죠? 그래서 저 팽수를 기획했던 PD예요. 근데 팽수로 사회와 젠더의 편견을 깨고 싶다.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남자 목소리 팽수가 드레스 입고 시상식에 왔죠. 근데 그걸 웃으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런 잠재의식 속에 쌓였던 우리 가치 기준이, 내려보실까요? 2021년에 박찬욱 감독이 극찬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 영화 내려보시겠습니다. 좀 자극적이어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2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제 저게 뭐냐면 같은 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걸 지나서 이제 자동차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칸에서나 어디나 상 받잖아요. 5년 뒤, 10년 뒤는 저런 식으로 정말 됩니다, 여러분.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인구 비율 감소, 2030 탈종교 현상 뚜렷. 이제 유기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유기적으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십니까? 내려볼까요? 2011년 현재 한국 종교 분표는 개신교 17%밖에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니까 교회가 주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4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전 국민이 더 많아요. 우리는 소수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 대상으로 조사 진행한 결과 한국 성인 중 종교 인구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종교인 비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30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 가속화됐다.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6%, 코로나 팬데믹 3년, 그리고 문화 예술에서 때립니다. 정치적으로 법제하려고 때립니다. 연예인들이 한두 마디 한 게 잠재의식 가치체계로 쌓입니다. 근데 교회가 해독은 안 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비종교인의 절반가량이 관심이 없어서, 저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세대는 뭡니까? 어느 신이 진짜일까? 어느 종교가 진짜일까? 이게 부모 세대였어요. 우리 세대는 뭐냐면 신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려보시겠습니다. 원인 분석, 이제 본론인데 어떻게 20분 남았네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냐? 신앙과 생활이 이분법화가 돼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이념과 정치 흐름을 전혀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이 교회와 이제 올려둘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읽으시면 돼요. 루카치는 1차 세계대전 유럽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파괴해야만 서구의 정치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러분, 적도 알아요.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적도 알아요. 뭐라고요? 기독교 때문이다. 근데 기독교인은 몰라요. 저건 정치잖아. 저건 이념이잖아.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정인데 적도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뭐가 적인지. 내려보시겠습니다. 내려보세요. 안토니오 그람시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아니,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가 단결해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국가별로 싸웠지? 원인 분석을 했다 보니까 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2000년간 뿌리내린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선 문화, 선정기관들, 신학교, 자유주의 들어왔죠? 교회, 학교, 언론, 예능계, 헐리우드 등을 장악해 기독교적 문화를 바꾸는 긴 행진을 해야 한다고 봤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강연을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려보겠습니다. 네, 빨간색만 볼까요? 호르카이머가 비판 이론을 만들었는데, 비판 이론이 뭐냐? 비판이란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모든 제도, 즉 기독교 가족제도 나오죠. 가부장제 나오죠, 여러분. 자본주의 나오죠. 권위, 아버지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성경적 도덕,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적 관습 등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왜? 붕괴하려고. 이 사람들은 비판을 잘해요. 좌파 언론인이나 지식인들 보면 비판은 잘합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뭐야? 그러면 솔루션은 별로 없어요. 추상적인 떠다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비판을 하는 목적 자체가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기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세계 플롤레타리아 계급이 기독교적인 성경 가치관 등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한 결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 문화, 특히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빨간색만 볼게요. 학생, 여성, 흑인, 성소수자, 그러니까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작전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싸울 이 혁명 계급이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생들, 여성분들, 흑인분들, 성소수자분들. 이분들이 지금 자기가 이념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실까요? 빨간색. 마르쿠제가 이런 프레임을 짠 것은 미국의 기독교 가정, 교회 등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 사회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는 억압, 소외 개념을 활용하여 PC 나오죠. 정치적 올바름이란 소수자를 차별하는 미국 주도 세력, 기독교인 백인,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 남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공격하는 자신들이 옳다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오막시즘 세력은 오랜 기간 PC 프레임을 미국 사회로 지속적으로 전파했는데 언론, 영화, 음악, 연극, 문화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물며 국제단체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김 전 대표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밑으로 내려보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세요. 제가 발췌한 내용은 반 대한민국 저 빨간색 책인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저분 책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성이 지금 중요하냐? 아이들과 청소년은 라이의 전략의 핵심적인 대상이다. 뭐라고요? 애들의 조기 성애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성기를 보여주고 그런 성교육을 하고 그러면 애들은 너무 순박하게 그걸 해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상가가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빨간색 보겠습니다. 라이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족관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성애화를 사용함으로써 성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구조를 폐지하기 원했다. 저 성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구조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빨간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히는 자위를 금욕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찬양했고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것은 순종적인 시민을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강제적이고 전통적인 결혼, 저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기 위해 사춘기부터 성행위를 시작할 것을 권장했다.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빌헬름 라이는 문화를 완전히 성애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전통적인 국가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여러 뉴스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관련 뉴스 한번 볼까요? 포르노 보고 감상문 써라. 발칵 뒤집힌 뉴욕 명문학교.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부모로서 열심히 학교 가서 여러분 목소리 내시고 안 이러면은 나는 학교는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이것만 해야지. 여러분들 계속 안으로 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제 한국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걸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지금 저거 보세요. 저 사진 보세요. 저게 성교육 교사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뭐예요? 어린이 눈앞에서 다 벗은 어른들. 덴마크의 파격적 몸교육. 저게 국가적 성애화예요. 국가적 성애화. 기독교인들은 저분의 모습을 보면 편견이라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저게 의미하는 바를 알거든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게 있죠. 여성가족부가 덴마크에서 상 받은 성교육 교재 선정석 논란 속 회수. 저 기사 제목 자체가 프레이밍이거든요. 저게 아마 한겨레 신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상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프레이밍이에요. 저런 기사 제목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려보실까요? 조선일보도 뭐라고 했냐? 조중동도 젠더 이데올로기. 한국 보수주의 진영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을 잘 모르는 건지 모른 체 하는 건지. 조선일보도 제목 뽑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50년 전에 성교육 그림책이 있는데 한국의 선을 넘은 책인가 의구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인 분석.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뭐였죠? 젠더에 대해.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사상이 우리의 진짜 적인데 이걸 몰라봤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무지가 있다. 제가 신대원을 지금 한 학기 다녔잖아요. 커리큘럼에서 없어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는 목사님이 왜 모르시지? 아시는데 왜 저러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모르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실천신학으로 따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런 거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적 이념사와 국가 간 교육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신대원생, 목회자분이라 할지라도 아예 모르거나 왜곡되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책들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제가 추려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줄은 셰퍼 목사님인데 40년 전에 이미 저렇게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기독교가 어떤 원인과 과정으로 무너질 것인지 40년 전에 거의 정확하게 써요.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저게 거의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책들인데 여러분 읽으시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1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시간 내셔서 저런 책들을 재밌게 보시면 그 분들이 또 제2의 제3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세 번째 책은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됐는데 웨인 그루덴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 빨간색과 청색의 책 그 다음에 여러분 책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저거 통과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인민위원회처럼 마을마다 자치민주라고 하면서 저거 통과되면 예를 들어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집 주소와 여기 교회 주소가 다르잖아요. 저게 통과되면 여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와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국가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가 집이 아닌데 여기가 직장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요직에 다 차지하면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보를 요구해요. 헌법적인 이 모든 골격을 완전히 저거는 차별금지법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뭐냐? 차별금지법은 1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외쳐서 그나마 공부가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지방 분권해야지, 지방자치해야지. 이 프레이밍이 너무 강력해서 저거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딱 공권력을 얻으면 이제 우리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과 개인정보 요구하고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면 뭐예요? 저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나중에 일시정지해서 책 제목 보시면 돼요. 내려보실까요? 또 저런 책도 제가 몇 번째나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기독교 리더들이 저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내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화가 돼서 성경적으로 시세를 읽는 영적 지능이 극도로 미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성경적으로 시세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능이 극도로 미미해요. 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방임적 자유, 반복음적 관용과 용서 등이 20년, 30년 동안 잘못되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얘기하면 왜 정죄해, 왜 판단해, 이런 프레이밍이 10년,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걸 왜 쳐야 돼 해도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잘못된 신앙적인 어떤 장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한번 하려고 해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의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해요. 그죠? 창피함을 몰라요. 근데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알리는데 내가 좀 창피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이분들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죄 및 판단 프레임에 가둬져 가지고 자기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내면화됐다. 내면화됐다. 내려보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갇혀 있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 생각해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의분을 표출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린 잘못된 사랑관을 너무나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보실까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현재 시점을 볼까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잘 싸워야 되고, 2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2년뿐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라 사랑하십니까? 긴 호흡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이세요? 차별금지법 또 서명했는데 뭐 또 이렇게 많아, 뭐가 많아. 여러분 지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공청회 단독으로 의결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2년이 고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국내 첫 커밍아웃 성소수자 공직자가 나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럼 이분은 사명감을 갖고 뭘 막아야 될까? 이분은 뭘 사명감을 갖고 제정을 하려고 할까요? 차별금지법. 재밌죠? 내려볼까요? 또 뭡니까? 정보시행령 통제법 발의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법을 갖고 자기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국가법을 바꾼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려볼까요? 또 이제 5년 동안 어디 숨었는지 몰랐던 분들이 또 이제 반미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곧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환경 나옵니다. 환경. 북극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북극곰은 과학적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북극곰은 40년 동안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북극곰 막 슬프고 눈물 흘리고 막 뼈 곰고, 그거 프레이밍이에요. 이거 학술적 팩트입니다. 자,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잊히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 저렇게 정치를, 이미지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반중을 키웠다. 그러니까 끝까지 중국 편인 거예요. 중국과 북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면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미국 보실까요? 성인 과반이 낙태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복음적인 영적 선진국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미국의 여론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 내려보실까요? 미국 시카고 학교 성정체성 따른 화장실 도입했다. 이제 저게 우리나라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목소리를 알차게 내셔야 됩니다.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성전환 배우 엘리엇 페이지, 뭐 저런 사람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최근 어제 뉴스입니다. 내려보실까요? 일론 머스크 올려보실까요?
일론 머스크 딸이 개명을 했는데 이제 트랜스젠더가 됐습니다. 저런 거에 계속 우리가 노출이 되다 보면 성경적인 성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40년, 100년 전부터 이걸 작전화하고 이론을 만들었던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보실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동성혼 집례 허용 법안이 통과됐고요. 기독교도 지금 문제죠. 내려보실까요? 장로교 성경성 소수자 관점으로 해석해서 논란이 됐다. 미국 장로교는 2002년부터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내려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5분 남았는데 다 왔네요. 시작.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의 물매질을 믿음으로 우리가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쭉쭉 내려보실까요? 네, 저런 책 여러분들 나중에 일시정지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에서 스터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려보시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 세력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네오막시즘을 공부하고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창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네오막시즘을 공부하고 결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저거 기독교 서적도 아닙니다. 저런 말 들으면 창피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본질을 꿰뚫고 통찰의 영,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분별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 책에서 본질을 말해요. 자, 좀 내려보실까요? 교수님께서 잠깐만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전략입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런 것들 여러분들 열심히 유튜브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니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김 전 대표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뭐 한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열심히 돈 벌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좀 정리된 게 있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서 120만 원, 140만 원이면 탈북민 한 분 자유 줄 수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벌어야 돼요. 돈 필요한 데 많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한 데 많아요. 뭐든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스더 기도운동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공해서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보실까요? 네, 저거는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윌버포스가 누구냐면 흑인 노예 운동, 흑인 노예 반대에서 30-40년 동안 투쟁해서 영국에서 흑인 노예 폐지 법 통과시킨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다 말려요. 야, 너의 자리는 국회야. 너의 자리는 국회야. 이런 크리스천인들이 나와야 돼요. 믿음 좋은 분들 다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싫어하시려나? 여하간. 자, 좋아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클래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엘리트들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국정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어요. 그 모임 이름이 클래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클래펌처럼 뭐합니까? 서판교 뭐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운중판교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터디도 하고 조직을 만드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책을 보시면 쭉 천천히 내려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룹이 어떻게 녹인 흑인 노예운동을 어떻게 성공했나 대략적인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할 시간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분, 저한테 2분 남았거든요. 쭉 내려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나중에 일시정지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교육. 아멘이십니까? 교회와 가정은 학교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가 그냥 둘 다 무너지거든요. 일석삼조예요. 가정, 교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근데 교회와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돼서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잖아요. 아니면 기도회 하는 공간이 아닌 교회가 말 그대로 성도들의 학교와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기억나십니까? 유초등부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하고 떡볶이 먹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떡볶이 드실 바에 햄버거를 드시라고 합니다. 살찌니까.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학교가 돼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자주 오시고 맨날 상주하시고 이게 당연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24시간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6일 동안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여러 가지 보면 커뮤니티하고 댓글하고 이러면 젠더 갈등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신적 개입 아니면 이거 안 풀려요. 더 벌어진다고요. 교회 여자분들, 여자 청년들이 없어져 봐요. 그거 교회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별표 치고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항목은 성가치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게임이 젠더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거룩이 엄청 중요해요. 거룩이. 우린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 1번이 성입니다. 성.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깨닫고 공부한 기독교인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국민빈 계몽 운동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돼요. 제도권 바라지 마시고 남편 설득하고 아내 설득하고 자녀 설득하고 친구와 동료 등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은 너가 날 상처받든 뭐하든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면 때를 기다리면서 유하게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는 선포 방식이 있습니다. 또 개인 차원에서 선포가 있고 조직 차원에서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문제 뭐냐? 선포하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복음은 거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음적 가치를 거지처럼 구걸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욕을 먹고 내가 프레이밍 당해도 사회적 명예살인 당해도 대체 오케이. 왜? 천국에서 춤추면 되니까. 당당해야 해요. 왜? 논리와 진실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를 냈나? 화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리고 있냐? 내려보실까요? 저는 7월 달에 독서 멘토링 선정도서를 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네이버에서 저는 전체 공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자그라운드에서는요, 독서 멘토링으로 약 3년 동안 신청하신 청년분들이 5,000명이에요, 5,000명. 계속 책 한 권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을 알려주면 뉴스 제목 보고 안 넘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부모 회의나 학부모 모임이나 동장 모임이나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나 성격이 안 맞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건 이제 저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 이번 이제 독서 멘토링 선정 도서인데 일단 시간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넘어갈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 인재, 예술가, 기업가, 법률가, 교수 등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야, 누구누구 힙합 가수 알고 보니 기독교인이었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헤게모니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크리스천 예술가가 나와야 돼요. 알고 보니 예술가, 야, 저 연예인 기독교인이었대. 이러면 안 돼요. 애초에 그렇게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은 이미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단식하시고 지금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단식하시는 분 앞에 두고 그런 논리를 아직까지 펼치고 있는 강사가 있으면 슬프겠죠, 그죠? 그래서 법률가, 교수, 농객, 인플루언서 등을 육성해야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먹방 인플루언서가 400만 달이 100만 달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게임 해설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나라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임 유튜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인들의 교과서는, 성인들의 학교는 극장이란 말이 있거든요. 크리스천 예술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가 아주 잘하시고 계시죠, 그죠? 너무 멋집니다. 너무 짱이에요. 자, 그래서 인적 인프라 노하우를 갖춰라. 그래서 제가 우리 더크로스 처치 채널에 있는 어떤 팀을 좀 소개를 했어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호주의 타야 스미스 아세요? 한 명이 바꾸는 겁니다. 한 명이 바꾸는 거예요. 육성을 해야 돼요. 호주 가면은 힐송 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교회가. 자, 내려보실까요? 또 아주 멋진 분 나오시죠? 저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딱 보고 멋있다,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이 나와야 돼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미 다 하시고 계세요. 너무 다 하시고 계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도 올리려고 하다가 교회 채널에는 그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혹시 해가 될까봐 안 올렸거든요. 너무 열심히 훌륭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건 국제적인 기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더크로스 처치가 지금 이렇게 하시고 나라 위해 기도하는 거 국제적인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분을 나중에 또 영상으로 따로 찍을 텐데, 저분이 이제 세계력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근데 수재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줄로 아는데 지금 서울대 박사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교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부산에서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월에 이 나라 사랑하시는 이 포럼 비슷하게 하는데 경남 부산 청년들이 10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이렇게 일어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과 인천과 수도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럼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기도해주고 교회 인적 네트워크 이용해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저 청년 조직이 자기들이 길거리 부산에서 저렇게 차별금지법 외친 걸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뉴스 검색하면 이제 저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렇게 싸워야 돼요. 저렇게. 자, 또 내려보실까요? 또 최근에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후원을 하시고, 제가 알고 보니까 저기 아티스트 분이 이제 백석대 이제 예술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노래를 트렌디하게 만든 거예요. 저 노래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나중에. 정체성. 그러니까 애들이 세상 노래 듣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 더크로스 처치 찬양팀과 또 저런 앨범을 들으면 애들이 트렌디하고 너무 좋은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런 것들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저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왜냐하면 예술가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런 거 한번 얼굴 하면 저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일거리가 10분의 1이나 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떨리겠어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근데 그냥 가는 겁니다. 기껏해야 100년 인생 뭐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죠? 밑으로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기도, 그리고 사회 참여. 모든 귀결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영적인 군사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적은 좌파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하고 동시에 사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의 문제가 뭐지? 한국과 한국교회의 문제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교집합이 뭐냐면 젠더입니다. 그래서 더크로스 처치 같이 건강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작정한 게 뭐냐면, 훌륭한 교회는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다, 영향력 커지는 교회면 무조건 비판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간 예배자만 찾습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까? 대형 교회든 골방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사상을 가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영적 바턴을 받은 교회는 더욱더 잘 돼야 되고, 더욱더 강하여져야 하고, 더욱더 어마무시한 일들을 펼쳐야 됩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목숨 건다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진짜 걸어보자고요. 제가 이 만으로 35인데 이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설익은 나이라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로챌까 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기까지 저를 훈련하신 연단의 레벨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세상 눈치 안 보고 직진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국제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같이 보고 계세요. 국제적 기도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자리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단기적으로 2년 동안 이거 맞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사생활을 예수께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인이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4월 달에 김전 대표님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김전 대표님 텐트에 단신 농성하시는데 그거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할까요? 저 신학을 잠깐 그만두고 휴학을 하고 제가 다른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정작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눕고 지금 우리 김 전 대표님 혼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극적. 저쪽 차별금지법 텐트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세요? 저기 막 버스킹하고 난리 났어요. 아세요? 근데 반대 우리 쪽 텐트는 사람이 막 없어요. 아세요? 대가를 안 치러요. 기도만 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아파요.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더크로스 처치, 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제 내려갑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니까요. 여러분들 더크로스 처치가 더 성령의 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저도 끝까지 최선 다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 크라이아웃,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이 국가의 영적 기류가 완전히 꺾이고 돌아서고 서구 문명이 다 실패했던 거 한국에서부터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의 능멸 앞에 주의 군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벌벌 떨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사도 바울의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며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 우리가 삶의 대가를 치르며 실질적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국제적 기도를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우주적 영원한 기도를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이 기도를 통하여 바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굶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한국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우리들의 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의인 10명이라도 도읍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시세를 읽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내 사생활을 주께 굴복하고 순복하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